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려면 3명씩 묶음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일주일은 걸린단 말이에요. 주말 빼고 하면 한 열흘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끝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안에서도 류병수 앵커는 또 거기서도 상식을 발휘하신 건데 민주당은 상식을 초월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보세요. 4월 18일이 이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 기간이잖아요. 네. 이 임기 만료 시한인데, 자, 민주당은 지금 지도부는 뭐 결정한 게 없다고는 하나, 초선 의원 72명이 줄탄핵, 쌍탄핵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회의에 올리고 난 다음에 72시간 안에 탄핵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탄핵을 하려고 해도 최소한의 탄핵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쌍탄핵을 해서 묶어가지고 쌍쌍쌍쌍 탄핵해가지고 묶음 탄핵을 한다고 치더라도 뭐 3-4명 정도 탄핵을 한다고 해도 탄핵하고 하면 72일 치르면 3일 하면 최소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려면 한 대여섯 명 해야 되죠. 대여섯 명을 하려고 보면 네. 2명씩 묶음으로 한 3명씩 묶음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일주일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말 빼고 하면 한 열흘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의 끝인데. 근데 이게 그나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안에서도 류병수 앵커는 또 거기서도 상식을 발휘하신 건데 민주당은 상식을 초월하잖아요. 지금 그쪽에서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그냥 우리 개념상으로는 한 명이 권한대행으로 들어와서 임명을 안 하면 이거는 탄핵 사유네, 직무정지 탄핵소추하고 그럼 넘겨받았는데 왜 넘겨받아 놓고서 임명을 안 해? 이것도 그러면은 또 위헌 위법이네, 탄핵소추하고 요거를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들어와가지고 논의를 할 때 국무회의에서 임명에 대해서 반대 의견 반자라도 꺼낸 사람 있으면 요거에 그냥 바로 탄핵소추 사유야. 그럼 주르륵 한 타스로 그냥 한 타스로. 반 타스. 한 타스는 힘들고 반 타스로 한 6명씩 한 번 탄핵. 그 다음에 또 반 타스 탄핵. 그러면 한 2번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한들. 변론 제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그쪽에서 원하는 거는 신속한 탄핵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5대 3설이 민주당이 보기에도 수긍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탄핵이 되고 그 안에서 신속하기를 원했는데 신속은커녕 지금 탄핵도 안 될까 봐. 그럼 마은혁이라도 일단 넣어서 탄핵이라도 돼야지. 그래도 늦더라도 뭐가 악의가 맞아진다. 이제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마은혁이 꼭 필요한 거죠. 만약에 처음에 얘기하는 거대로 8대0 인용을 확신한다. 맨날 그랬거든요. 민주당 사람들이. 맞아요. 그거였으면 평의가 이렇게 갈 리도 없고 그거였으면 마은혁이란 존재를 지금처럼 이렇게 부르짖을 이유가 없죠. 기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게 처음에는 신속히 결정해라 이러다가 요새는 마은혁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반대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충분히 다뤄라라고 하다가 요새는 신속히 선고하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착 상태에 대해서는 여야의 인식이 동일하다. 이건 마은혁 재판관이 거의 메시아야. 민주당 쪽에서는 거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메시아 수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 없으면은 답이 안 난다는 걸 자기들도 인정을 하는 건데. 그럼 자기들 말이 스스로 뒤집은 거죠. 모두에 의해서 8대0 인용을 확신한다라고 했으나 마은혁 아니면 이게 이제 안 된다라는 걸 자인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2명 임명권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임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해야 되죠. 해야 되죠. 헌재의 기능 마비를 걱정해서 우리는 그때 최상목 권한대행도 2명은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했으니까 우린 논리 모순이 없어요. 근데 맞아요. 여기서 민주당은 아마 부끄러운 거 모르고 또 이제 논리 모순을 보면서 절대 임명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문영배 소장이 선고를 안 하고 그냥 사건을 두고 나갈 것이다. 이제 이 시나리오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당시에 정파만 따졌다면 사실 정파성을 따져서 사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했었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왜 임명을 하느냐. 일주일이라도 2주를 더 버틸 것이지 왜 임명을 하느냐라는 비판도 많았었는데 결과적으로
최상목 대행이 뭐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 뭐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임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뭐 국가 시스템도 유지했고 경제적인 리스크나 이런 것도 해결을 했으면서 진행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지형에 따라 가지고는 아닌 거 가지고 그런 식으로는 인용 안 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심판을 멋대로 집어넣을 수 없게끔 돼 있잖아요. 네, 헌재가. 그렇죠. 그 시스템 안에서 나오는 거 승복을 안 하려니까 민주당에서 저런 식으로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닌가. 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얘기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하던 그 내용 그대로 되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논리 모순이 없거든요. 우리는 똑같이 주장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뭐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거 가지고 계속 지금 줄탄핵, 쌍탄핵, 타스탄핵, 연필탄핵이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보면 헌재 결정도 멋대로 유리한 것만 따서 쓰는 걸 알 수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그 결정문을 보면은 미임명 자체가 탄핵에 대해서 인용될 사유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 구조는 뭐 김복형 재판관은 아예 위헌 위법도 없다고 했고 뭐 있더라도 이거는 인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했고 그러면은 또 소추했을 때 기각될 거는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왜 해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결정 취지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헌재의 결정이라는 거는 시작점이에요. 그걸 완성시키는 건 항상 정치권이거든요. 작년에 퇴임했던 이은혜 헌재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위헌 선언을 하거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을 때 그거는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그걸 완성시키는 건 정치권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읍소를 했어요. 근데 막 지금 계엄 이후에는 막 헌재 공보관이 나와가지고 일개 공보관이 뭐 헌재 결정 안 따르면 위헌 위법이네 막 협박하고. 그거 문영배 대행이 시킨 거예요. 그래요. 역시나 이게 공보관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워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 문영배 대행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헌재 공보관이 자기가 워낙 언론의 비판도 받고 여기저기 정치권의 비판도 받고 주변에 있는 법조인들한테 비판을 받으니까 공보관이 문영배 대행에게 이거 제가 너무 이거 비판을 받습니다라고 좀 하소연을 했나 봐요. 근데 문 대행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뭐라고요? 요즘에 나만큼 욕먹는 사람 있어요? 그럼 자기가 발표하지. 뭐야? 뭐 욕바지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만큼 욕먹는 사람 있나요? 그런 정도면 욕먹을 짓을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도 욕먹으니까 너도 욕먹어라 뭐 이런 건가? 그렇게 공보관이 그런 것을 발표하는 자체가 우리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이례적이었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헌재 재판관이었던 분도 정치권에 대해서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이 정도까지만 할 수 있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헌재에서 위헌 결정하고 입법자에게 개선 의무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입법 개선을 하라라고 명령까지 내리지만 정치권에서 안 바꿔요. 안 바꿔도 그냥 노력해 주세요. 요 정도만 했던 건데 안 따르면 뭐 당장 안 따르면 뭐 위헌 위법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한다는 게 진짜 세상이 바뀌었나? 우리가 헌법을 뭐 다른 걸로 갈아치웠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정치권의 논의고 그 헌법에 임명권이라는 거는 규정이 돼 있잖아요. 임명권자의 임명이라는 건 검토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정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랬지만 헌덕수 권한대행도 지금 복귀해가지고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치의 일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는 밀고 당기고 하면서 협상을 하는 게 그게 정치잖아요. 그게 협치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우리 찍었으니까 마은혁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은혁 재판관 사퇴하라. 사퇴하고 정치의 일로서 복원을 시키고 양쪽에서 오케이 하는 사람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양쪽에서 오케이 하는 사람을 넣었을 때 민주당은 자기 뜻대로 결론이 안 될까봐 걱정한다? 라는 건 이 사건에 대해서 뭐 8대0 인용을 확신하네 어쩌네 했던 건 그냥 언론 플레이에 불과했다. 국민들께서도 그러면은 갸우뚱하는 거죠. 이건 마치 공수처에서 중앙에서 도저히 자신 없으니까 영장 쇼핑 돌아가지고 서부로 갔잖아요. 민주당도 지금 쇼핑 도는 거예요. 줄탄핵 해가지고 임명권자도 지금 쇼핑을 도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맞아요. 임명권자 쇼핑 돌겠다는 거잖아요. 출탄핵 해가지고 임명해줄 사람 찾아야지. 너도 겁 안 먹었어? 탄핵. 겁 안 먹었어? 탄핵. 그러다가 하나 걸리면 임명. 이제 이걸 원하는 거니까 임명권자 쇼핑. 그리고 이제 재판관도 쇼핑하는 거잖아요. 이건 내 뜻대로 해줄 사람 누굴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재판관을 재판관이기보다 무슨 뭐 용병이나 청부업자처럼 여기는 태도예요. 그건 이런 태도 보이면 안 되거든요. 사설 탐정. 다른 사람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게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마은혁 할 때마다 신뢰도는 팍팍 떨어진다. 그거는 명심해야 돼요.